세종이 좀 뜨고 있잖아, 세종. 세종 갔다 왔죠. 아, 갔다 왔어? 조성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본다면 송도하고 세종이 아마 맞아.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양대 산맥아니까. 송도는 약간 좀 두바이라든지 약간 그렇지, 약간 좀 그런 느낌. 여기는 약간 좀 미국 워싱턴 느낌이 살짝 나네. 세종은 어디가 좋은 거냐? 나세다, 나세다. 나정동, 세롬동, 어. 다정동. 근데 세종의 진짜 위기는 아주 심각해. 자, 오늘 말이죠. 이제, 김구라 경제연구소 오늘 이제 이두가 활약을 할 이제 부동산 편인데, 김정우 씨가 우리 김만 씨한테 부동산 관련해서 뭐 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네. 요즘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있는데 제가 부동산 잘 모르니까. 경제연구소 나오니까 이제 물어보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는 형님 있으니까 물어보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다른 분들도 정보 알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지분형 모기지. 모기지 관련해서 이제 사실 빌딩 같은 거, 미국 같은 데 그런 ETF라든지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미국의 리츠 ETF 같은 경우에는 통신망 여기에만 투자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AI 데이터 센터만 투자하는 것도 맞아, 있고 맞아. 그런데 우리의 이제 이 지분형 모기지는 10억짜리 집을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개인은 한 18% 정도만 출자를 하고 그러면 정부가 뭐 한 40% 되고 은행 대출도 나머지 한 30몇 % 받고 이렇게 해서 10억짜리 집을 20% 이하 가격에 사주게 하겠다라는 건데 10억짜리 집을 20% 이하로. 네. 그러니까 자기 투자금을 1억 8천 투자하고 10억 아파트를 사는 거지. 그게 되는 거냐? 좋은 정책이냐? 그래서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사야 돼요? 막 저한테 물어보는데. 어제가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그동안 뭐 모기지다 혹은 뭐 이렇게 뭐 리츠다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정말 소유할 수 없는 큰 빌딩 같은 거를 내가 약간의 지분을 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리츠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요거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 너무 이제 주택이 많이 올라서 주택 부담이 있으니 내가 한 2억 갖고 은행 거, 정부 거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집 사면 여기다 은행 거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제 출자가 들어온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면 지분대로 정부하고 내가 나눠 갖고.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떨어지면 정부가 다 책임지고. 근데 그거 되게 합리적인데? 합리적이긴 한데 그 아이디어 좋죠. 좋은데 이제 공동 투자하는 거잖아요. 정부하고. 한마디로 우리 일두가 정부야. 그리고 내가 이제 개인이야. 그러면 나는 돈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 6대4. 내가 6, 일두가 4, 정부가 4, 정부 기관이. 근데 그 비율은 어쨌든 간 내가 이제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조정할 수 있고. 뭐 조정, 이제 시행은 안 했으니까 6월에 이제 나오는데 6대4로 본다면 그럼 정부에서 4억을 투자해요. 그러면 내가 6억만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가 집 살 때 자기 자본으로 하지 않잖아요. 대출 받잖아. 그치? 다 대출 생애 받죠. 최초면 한 70% 맞아. 나오니까 6억에 70% 대출 받으면 나는 1억 8천에 자기 자본만 있으면 사는 거죠. 좋잖아. 그런데 4억 투자자를 10억이라고 치면 40% 4억을 이제 정부기관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사용료를 2% 정도는 내야지. 이자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2%면 싸네. 사죠. 그래서 조건은 좋은데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익도 공동 투자했으니까 쉐어해야지. 6대4로. 그러면 10억이 올랐다. 정부가 4억 가져가고 나는 6억 가져가는. 근데 사실 내가 이제 오롯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했으면 내가 먹는 건데 100%다 먹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대출 금리가 조금 높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를 좀 떨어져서 3.5%로 받았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2%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1.5%를 더 내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이라면 10년 가지고 가서 10억 오르는 거 내가 다 먹는 게 낫지 않을까에 대한 일단 첫 번째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이 그래도 어쨌든 은행 대출 빼고도 어쨌든 간에 그렇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조금 않은데 더 상급지를 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나는 1억 8천밖에 돈이 없어. 그래서 먼저 LTV, DTI 이런 걸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나 6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공동 투자해서 10억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 근데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뭐 자격을 좀 선별해서 약간 그런 게 혜택을 나오겠죠. 준다는 얘기. 나오겠지.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도 손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되면 좀 안심이 되는데 우리는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거고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투자는 나 혼자 다 먹고 싶지 왠지 나눠 가지기가 좀 싫고 또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럼 예산을 많이 하면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트렌드로 자리를 잡잖아요. 지금 확보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4천억 정도. 그럼 10억짜리 아파트 400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0가구는 아니죠. 좀 더 되지. 좀 더 될 수는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연말에 오중두기밖에 더 그러네. 되겠나. 그러면 그 중에 신청한 근데 일부만 될 수가 있으니 사실은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까지 많이 확보하기 쉽지는 않잖아.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보고 좋으면 확대하겠다는 건데 저는 일단 아이디어는 좋다. 다양한 주거의 선택지를 준다면 우리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그래도 우리가 사실 이제 동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이 없어서 또 있고, 사실 동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도 어떤 실패의 책임을 이 사람하고 나하고 공동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 내가 삼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리스크했지 않으면? 리스크했지는 아니지. 모든 걸 내가 다 오롯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전문적인 얘기는 그래도 우리 2두하고 3두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얘기했으면 저거 말이야 이러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런 부동산 관련하고 주식 관련은 우리 2두하고 3두가 얘기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은 그렇죠. 그럼 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나쁘진 않아요. 아이디어는 좋아. 아이디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좀 예산을 늘려서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선택하면 되니까 지분형이 좋으면 지분형하고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이렇게 선택지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추가 질문 2개 더. 두 개나? 네. 그럼 만약에 그 아직 세금 이런 거 결정된 거 아니죠? 그거 네, 아직 결정 안 이익 났을 때 양도세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아직 결정은 그것까지는 안 아무것도 나왔습니다. 양도세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러니까 6에 대해서는 내가 내는 거고 4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가는데 뭐, 그치 뭐, 그건 뭐 어쩔 수 그럼 없는 정부가 거지 세금 뭐. 내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배려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그런 그런 혜택을 주거나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근데 뭐 사실 세금은 민감해.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이 어지간하면 안 깎아주려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하나 질문은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늘리면 지금은 뭐 한 뭐 1000세대도 안 될 테니까 별 영향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이제 이 정책이 좋다. 그래서 뭐 10,000으로 늘린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혹시 뭐 급등하거나 이럴 위험은 없어요? 근데 그게 급등하지 않은 게 우리가 인기 지역들, 뭐 한강 벨트 아파트들은 대상이 안 될 거거든. 그럼. 아마 가격을 뭐 6억이나 9억으로 정할 그게 거예요. 이제 서민들을 위한 거지. 사실은 저기 좋은데 무슨 한남 나이론 사는데 무슨 뭐 정부에서 돈 뭐, 받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마 자산 기준, 소득 에이, 기준, 그럼. 가격 기준, 면적 기준 다 그럼, 들어가. 맞아. 그래서 쉽지 않아.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에 해당이 되지. 집을 살려고 절실한 분들한테 사실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죠. 사실 이제 자금력이 그런 부족한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크게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이제 저희 그 촬영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아직까지는 아마 실시가 되진 않고 근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5월 이제 9일 날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후보 등록이 이제 11일이니까 근데 요즘 근데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은 야 이재명 후보가 이제 50%를 넘었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래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자중 질환이 사실 좀 영향을 좀 끼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48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맞아요. 46, 48. 56까지 그리고 또 이제 외연 확장을 많이 해서 근데 부동산 어떤 시장은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 자조적인 얘기가 국민의힘도 사실 이번 대선은 사실 우리가 힘드니까 사실 대선 후의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할 거 생각하고 해서 이제 약간 좀 움직이고 있나요? 어때요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죠.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 제 얘기는 아니고 뭐 회의를 가도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얘기, 주변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대명, 뭐 어차피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맞아, 있거든. 맞아. 아니 왜냐면 지지율이 그러니까 맞아. 뭐 지금 한 달 만에 뭐가 뒤집히겠냐고.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중도층에서도 이제 어쨌든 간에 한 6대4 정도, 7대3 정도로 해서 어쨌든 그 중도층도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스윙 보터가 어쨌든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뭐 사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지지율이 난다는 얘기니까. 그럼 우리는 통계나 지지율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그치. 절대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아하, 그럼 왜 제가 어제 욕 좀 먹었어? 욕 먹은 게 아니라 20대 대통령 선거죠. 2021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때 제가 책을 썼거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근데 지지율이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출판사가 2개 원고를 다 준비하자. 아하. 이재명 버전, 윤석열 버전. 모르니까 지금처럼 벌어지면 이재명 버전만 준비하면 되는데 삐까삐까 하니까 2개를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 일주일 남기고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살짝 높았어요. 뭐 한 3, 4% 포인트 살짝 높으니까 저는 지지율대로 가자. 그래도 그래서 윤석열 버전을 먼저 만들자. 완전 다듬어서 하니까 출판사 관계자가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안 돼. 이재명 버전으로 가야 돼. 이재명 될 거야. 아하. 라는 개인 감정이 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래 네가 원하면 내가 해줄게라고 해서 이재명 버전을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 윤석열 버전하고 이재명 버전하고 큰 차이는 없잖아. 비슷해요. 내용이 그럼. 비슷해. 몇 개만 바꾸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내용이 좀 들어주지. 다르지. 아, 들어줬다니까. 그래서 이재명 버전을 만들어서 넘겼어. 새벽에 그때 결과가 뒤집혔잖아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일주일 동안 밤을 샜거든. 다시 윤석열 버전으로. 지는 편집 다 해놨는데 이재명 버전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지율만 보고 얘기하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중도층의 마음을 이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급진적인 좌클릭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회의를 갔다 왔는데 어떤 회의예요? 국토연구원에서 부담한 아이템 회의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얘기해줘야지. 어떤 부담한 회의야? 아이템은 회의가 필요 없어. 그냥 그까이 거 대충 그냥 하면 돼. 부담한 뭐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앞으로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가 이제 대선 이후에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나오는 출연자들 참석자들 얘기가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데 과연 지금 우클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과거에 약간 급진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국토 보유세.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공이 좀 가져가야 된다. 토지 공개념 같은 개념을 20대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약 내용에. 근데 지금은 그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클릭 얘기를 하니까 과연 조기 대선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캠프라든지 싱크탱크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냐. 결국에는 다시 또 좌클릭하지 않겠냐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헤게모니 싸움. 아하,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방향은 못 잡고 있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은 우클릭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서 물론 안 한다고는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안 한다고는 했는데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서 매도 가격을 지정해 주겠다. 공공이. 근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근데 이런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야? 그건 이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아,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또 시장에서 막 봐라 이거 이렇게 사회주의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우려. 지정해주면 어쨌든 간에 높은 가격에 이렇게 좀 팔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갑자기 이제 뭐 주인이 바뀌는 그런 경우를 이제 그런 방지하기 거를 위해서. 그렇죠.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야 이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라고 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안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저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과연 상식적으로 시장에 맡겨두겠느냐. 다시 뭐 종부세를 많이 올린다든지 10년 계약갱신 청구 같은 걸 도입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것인지가 지금 걱정 반, 기대 반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기대 반이라는 얘기는 그냥 약간의 이제 우클릭을 해서 좌측에서부터 우클릭을 해서 조금은 이제 그래도 뭐 중도층들도 약간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지나친 보수. 예를 들어서 재건축 초과이관수 같은 경우는 폐지를 안 하더라도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다주택자 규제들도 뭐 중과세 좀 완화시켜준다든지 아니 그럼 저기 있잖아 저기 이제 뭐 서울시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뭐 이제 강남하고 이제 용산 다 확대를 했는데 어쨌든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정치적인 큰 이슈가 이제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오세훈 시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뭐 어떤 해제라든지 이런 움직임은 하반기에 원래 계획은 9월 30일까지죠. 6개월 동안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9월 30일 지나고 해제했다가 또 집값 오르면 그 굳이 왜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저 이재명이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 하더라도 이제 국토부에서 하더라도 완화 그거는 아하. 서울시 권한인데 굳이 서울시가 나서서 또 집값을 다시 제가 볼 때는 해제하잖아요. 또 올라요. 지금 또 강남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줄어들었지 현장에 가보면 매물 회수하고 신고가 나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최근 압구정이 65평이 105억에 거래가 됐죠. 압구정 현대? 예. 오 그래. 예, 그게 2020년에 50억에 거래됐던 아파트거든요. 근데 5년 만에 105억이에요. 두 배도 뭐 3억이 6억 간 게 아니라 50억이 106억. 누가 산 거지? 글쎄요. 내가 안 샀어. 내가 안 산 거는 분명한데 아니 근데 궁금하긴 해요. 야, 그거는 조금 너무 좀 배팅을 좀 크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근데 왜냐면 요즘 트렌드가 한 채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부자들이 지식산업센터도 사고 땅도 사고 꼬마 빌딩도 사고 여러 가지를 사는데 요즘은 그냥
강남에서도 똘똘한 아파트 하나만 사자. 라는 게 트렌드니까 그냥 꼬마 빌딩도 사실은 지금 다 죽었고요. 강남 3구, 용산구만 살아남았어요. 거기 꼬마 빌딩만 거래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되거든요. 다른 데 꼬마는 잘 안 되고. 안 됩니다. 어허. 그냥 오직. 그러니까 강남 꼬마하고 용산 꼬마만 되는 거야? 용산 꼬마, 강남 꼬마 아니면 강남, 용산 핵심 아파트들만. 그러다 보니까 100억 베팅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튼 이제 그렇다. 그런 소식이 있고 사실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때 여러 이제 그 경선 후보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는 분위기가 이제 유력하고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근데, 너무 짧아. 용산을 좀 쓰다가 근데 세종시 이전하니까 또 이제 반대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반대 의견이 저는 많지 않나. 청와대로 이제 컴백하는 게 유력할 것 같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근데 저기 대선 후보들 있잖아요. 뭐 이제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워낙 근데 요즘 정치적으로 좀 시끄러워서 그런데 옛날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재산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평소에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뭐 제일 적어요. 제일 이런 적어요. 분이었기 때문에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서 옛날에 뭐 이재호 의원 그다음에 뭐 이재호 의원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은평구에 있는 집이 그래도 조금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옛날에 뭐 전 의원 중에서 차명진 전 의원, 김문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김경협 의원 이런 분들 다 노동운동 출신들이어가지고 심상정 의원도 그렇고.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재산 현황을 보더라도 저는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관악구 봉천동에 은천 2단지인데 솔직히 제가 은천 2단지는 나 처음 봤어. 가격이 6억 4,500만 아하. 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인데 이것도 2021년에 8억 2천 가다가 2억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짜네. 그래서 좀 그러네. 분발했으면.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변호사 활동을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재산이 좀 있나? 어때요? 아파트 하나 있죠. 아파트? 분당에 분당. 양지마을 금호 아파트 하나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산 게 아니라 옛날에 예전에. 옛날에 몇 년이야. 거의 20년 더 된. 맞아.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그 동상이몽 찍을 때 그 집이 나왔었어. 네. 그러니까 뭐 20년 전에 하나 사가지고 최근에 가격이 비싸게 나더라고. 양지마을 금호 1단지가 큰 거 가지고 있거든요. 전용 면적 164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거 27억 5천만 원 거래가 돼요. 평수로 따지면 한 뭐 저기네 50대 후반이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올랐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 때문에 올랐는 건 아니고 여기가 일기 신도시 선도지고. 그렇지. 그래서 올랐고 그 20년 전에 뭐 30년 전에 샀는 아파트니까 그치 기본적으로 분당인데. 이걸 뭐 투자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분당에 하나 성남이 원래 주거지가 성남이니까 그래도 일산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뭐 일산하고 좀 분당을 일산에 비교해. 비해서 많이 올랐네. 일산 구축 많이 같은 올랐죠. 경우는 진짜 일산 같으면 글쎄 이거 한 반값도 안 반값도 되고 안 돼. 반값도 안 돼. 반값도 안 돼. 반값도 사실은 안 돼. 저기 일산은 뭐 한 10억도 안 할 거예요. 참 일산이 좀 많이 좀 인정받는 그런 좀 시대가 좀 왔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예. 그러저나 그 저기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 친구가 사실 이제 정치에 일찍해가지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크게 정치인 자체가 이렇게 경제 활동에 이렇게 크게 유리한 어떤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노원구 옛날 지역구가 거기 노원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포레나 노원이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신축이에요. 노원구는 상계주공이 1단지에서 16단지까지 있거든요. 신축 거의 없는데 거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이 된 게 8단지예요. 8단지가 조립형으로 지었거든. 이분이 머리가 좋은가 봐. 하버드 출신이니까 상계주공 중에서 8단지가 재건축이 빨리 되는 걸 알았나 봐. 샀는데 상계동에서는 제일 비싸요. 이게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지금은 신축이니까 전용 84가 11억 5천. 상계동에서는 11억, 12억이 거의 뭐 마지노선이니까 참 그러고 보니까 진짜 느끼는 건데 진짜 강남하고 용산 빼고는 다 떨어졌네. 뭐 일산이나 상계나 그래, 다 봉천이나 비슷비슷하네. 뭐 비슷비슷해.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들도 과천, 판교, 분당,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지역들 빼고는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아직도 80에서 90% 그래요. 아니 그러잖아 그 저기 저 세종이 좀 뜨고 있잖아 세종. 세종 뜨죠. 근데 세종이 지금 조금은 또 주춤할 것 같긴 하네. 왜냐면 저기 정부 청사는 어쨌든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제 청와대. 국회하고 청와대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얘기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더 주춤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워낙 이제 바닥이어가지고 좀 어떻게 되고 있어 세종이? 세종 갔다 왔죠. 아 갔다 왔어? 네. 의외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세종시 가잖아요. 30분 배차 간격이어서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1시간 한 반 정도? 근데 세종시는 제가 그 인프라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진짜 약간 그 뭐랄까 송도는 너무 고층 건물이 많아서 약간 좀 삭막한 그런 느낌이 살짝은 나요. 근데 거기는 건물들이 그렇게 높진 않아. 네, 그리고 이제 연결이 다 돼 있어. 정부 청사. 그래서 맞아요. 야 여기 뭐지? 그리고 또 있잖아 상가들도 맛집들도 많고 좋은 데도 많고
거기 또 식물원이 있어. 엄청 내가 큰 거 있죠. 갔었지. 예. 또 크고. 네. 금강 이렇게 그러니까 강가로 흘러. 조성을 잘 해놨더라고. 멋지지. 멋져. 제가 볼 때는 조성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본다면 송도하고 세종이 아마 맞아.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양대 산맥 아닐까. 송도는 약간 좀 두바이라든지 약간 그렇지. 그런, 약간 좀 그런 느낌. 멋있는 상해, 느낌? 뭐 이런 맞아, 고층 빌딩 맞아. 이런 느낌 나고 여기는 약간 좀 미국 워싱턴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 워싱턴 안 가봐가지고. 워싱턴 느낌은 뭐예요? 아니 워싱턴이 내가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네. 야 나 거기서 깜짝 놀랐잖아. 왜 이 사람들이 조깅을 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나는 조깅에 관심이 전혀 없고 우리도 사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조깅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근데 맞아요. 지금처럼 러닝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와 다람쥐가 다람쥐가? 이만한 게 있어. 도심에. 무슨 다람쥐가 이만해? 진짜라니까. 거짓말하지. 그리고 무슨 말이 되냐고. 나무들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와 여기 진짜 괜찮다. 이 다람쥐가 큰 게 괜찮다고? 아니, 너무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아, 자연환경이. 근데 세종이 자연환경 그래도 기가 잘해놨어. 아주 잘해놨지. 가보면 진짜로 인프라 하나는 그리고 이제 기가 세종 막히지.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도시잖아요. 맞습니다. 젊은 분들, 금단신도시도 젊은데 세종시도 굉장히 젊죠. 젊은 분들 많이 살아. 그러니까 도착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방문을 했죠. 어. 세종시에서 너도 알아봤어? 분위기가 이래.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 그냥 물어볼 거나 물어봐. 뭐 이래가지고 아 죄송하다 그러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조사하러 왔다. 세종이 궁금하다. 분위기 어떠냐. 일단 세종에서 잘 나가는 동네가 어디냐. 제가 다정동에 갔거든요. 사실은 붙어 있어요. 다정동, 나정동, 세롬동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잘 나가는 동네를 알려달라. 반포, 압구정처럼 세종은 어디가 좋은 거냐. 어쨌든 세종 신도시라고 이제 개발을 해놨는데 세계동이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계동이 나세다. 나세다. 나세대가 최고다. 아, 나세다. 나정동, 세롬동, 다정동이 나정, 인기가 세롬, 높다. 다정. 그걸 나세다라고 부른다고. 원래 그 세종이 그 조천에 있는 거잖아. 원래 좋죠. 조치원도 예. 있고 연기군도 있고 막 네. 그렇죠. 그래서 나세다인데 일단 나정동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축이에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최근에 지었고 다들 정부 청사 근처에 다 있어요. 위치는 아주 좋아요. 인프라도 좋고. 아니 근데 있잖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청라 면적 그리고 이제 송도 면적. 근데 지금 세종이 여의도 면적이 몇 배예요? 그거는 조사 안 해봤네. 왜냐면 그거는 챗 GPT에 물어봐야 되잖아. 왜냐하면 네. 그걸 알아야지 이게 개발이 언제 끝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 세종은 이제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됐어요. 아. 세종은 이제 구역이 있거든요. 1- 몇 구역, 뭐 1구역 중에서도 1-1구역, 1-2구역 있는데 6구역까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6구역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5구역, 6구역은 4구역까지 거의 다 끝났고 4구역까지 끝났습니다. 거의 송도하고 비슷하네. 송도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송도는 근데 공구가 크잖아. 세종도 커요. 구공구잖아.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보라고. 그걸 왜 그 면적이 그렇게 중요한겨? 근데 세종시 엄청 큰데요? 얼마야? 서울의 4분의 3이라고 나오는데요? 서울의 4분의 3? 그럼 4분의 3. 송도보다 엄청 큰 거네. 송도보다 커요, 세종이. 아 그래? 오. 와, 4분의 3인 줄은 몰랐네. 그거 몰랐잖아. 서울이 작은 거야, 세종이 큰 거야. 세종이 큰 거지. 아니, 무슨 질문이 그래요? 의외로 남양주가 서울보다 더 커요. 아이고 남양주 엄청 크죠. 아니 근데 있잖아 그러면 있잖아 세종이 어쨌든 간에 지금 근데 개발을 되게 빨리 했네. 빨리 했죠. 왜냐면 사실 속전속결로. 왜냐면 인천처럼 매립을 하는 게 아니잖아. 아하 있는 구역을 딱 정해서 그냥 개발을 해버리니까 아하. 또 행정기관 설계 딱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니까 세종은 빨리 진행이 됐죠. 그래서 아무튼 다정동에 가서 내가 물어봤죠. 다정동이 3위에요. 순서로 따지면 나정동, 세롬동, 다정동. 아. 그래도 뭐 눈에 띄는 게 다정동이니까 다정동 가서 이제 아파트에 물어봤는데 첫 번째 물어본 게 어떻게 생각하냐. 최근에 집값이 올라간다는데 국회 이전, 대통령실 이전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집값이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좀 꿈틀대고 있어요? 집값이 3월에 거래가 많이 됐대요. 의외로 오르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는 1월, 2월부터 낌새가 좀 있었나 봐요. 그게 조기 대선, 뭐 무드 그 있잖아요. 왜? 그치 조기대서 아니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집무실 옮긴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많으니까 다시 청와대로 가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 있지. 그래서 1월, 2월에 의외로 이제 빨리 거래가 됐고 3월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왜냐면 답 나오잖아. 이거는 조기 대선 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시장의 수요자도 조기 대선 하면 지금 분위기 보면 지지율 보면 뭐 이재명 유리한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에는 국회도 이전하고 뭐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에 이미 1월, 2월, 3월부터 집을 샀죠. 가격 오르기 전에 집주인들이 반응이 좀 늦어요. 아, 매수자들이 그치. 먼저 샀대요. 근데
4월부터 이제 집주인들이 알아챘구나. 탄핵되고 야, 이거 된다. 호가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다정동에 뭐 아파트 가온마을 12단지를 나 세 단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조금은 3위라고 하는. 눈에 띄니까 들어갔지 뭐 3위. 일단 그 아파트가 전용 84가 잘 나갈 때 11억까지 갔어요. 많이 갔네. 분양가가 3억 얼마였지. 2018년에 오, 입주했는데. 많이 갔네. 그러면 3억 한 3-4배 올랐네. 한 3배, 4배 올랐죠. 그러다가 떨어질 때는 6억 7천까지. 아이고. 수직 하락. 근데 어쨌든 간에 저기 원주민들은 사실은 원래 입주한 사람들은 이제 괜찮았는데 중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은 작살났네. 피눈물을 흘리는데 작살났네. 그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2020년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세종시는 폭발했잖아요. 물린 사람들이 많아.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뭐 7억 8천 뭐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한 8억 2천, 8억 5천까지 올랐거든요. 많게는 9억까지도 호가를 부르는데 매수자들이 이러다가 또 옛날 기억. 아픈 트라우마가 이제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옛날에 아닌 것 어떤 같아. 그 집단 패닉 상태 내가 또 동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그거 이제 푸 현상이라고 하는데 피어 오버 페인. 내가 높은 가격으로 들어가서 꼭지 물리는 거 아니 아니야. 다 피로 발음하면 안 되고 Fear of Overpain. 잘났어. 영문과시죠, 영문과. 아니 그건 영문과가 아니라 영문과요? 다 피로 발음하자. Fear of Overpain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콩구리시를 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꼭지에 잡는 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4월 들어서는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조용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조용하니까 얘기를 하염없이 해주더라고. 아하. 자기가 예전에 강서구에 살았대요. 마침 강서구 살다가 또 세종시 내려와가지고 또 반갑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래 또 뭐 김구라쇼 경제연구소 얘기하니까 막 구독하겠다 그러고 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가격이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국회는 이전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대통령실 집무실까지 이전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서 관건이 그거잖아요. 매수자들이 올린 호가를 따라가느냐. 따라가면 또 호가를 더 올리겠죠.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올린 호가를 다시 내리느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일단 국회 이전은 호재인 것 같아. 이미 공사하고 있더만. 근데 이제 국회 이전이 되면 사실 여의도에도 호재예요. 맞아요. 거기 뭐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게 엄청 걸려요. 근데 내 생각에는 여의도 자리 안 비켜줄 것 같아. 그분들이 여의도도 두고 세종도 하고 양다리.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있잖아 사실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서상 내가 봤을 때 아니 뭐 국회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말이야. 내 말이 나는 빨리 가길 원하지. 그 자리 보면 아까워 죽겠어. 그 국회 자리가 10만 평이에요. 근데 국회 자리가 꽤 안쪽에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국회 때문에 고도 제한 걸려가지고 서여의도가 지금 그러니까 개발을 못한다. 지금 국회가 거의 올 것 같으니 국회는 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뭐, 맞다. 호재인데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이미 도움은 되는데 그 얘기는 바뀌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미 9억이라면 국회 이전한다라고 해서 그게 11억, 12억 가지 않으니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니까 부동산 사장님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올 필요 없다. 아하. 그럼 뭐하러 오냐. 그냥 서울에 있어라. 시끄럽기만 하다.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용산 집무실에서 요즘 이제 워낙 정치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바로바로 이제 표현을 하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헌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었고 하니까 힘들지. 쉽진 않을 것 그리고 같아요. 경호처 직원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저는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주변에 일단 2천만 원 넘게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뭔가 일 생기면 그쪽으로 와라랑 모이는데 누가? 아니 그러니까 뭐 시위를 불만 하든 있는 뭘 하든 사람들이랑. 근데 세종시로 가라는 가면 얘기지. 세종 인구가 아까 보니까 한 49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모여서 뭐 사람들 시위해봐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까지 뭐 몇 명이나 내가 볼 땐 내려가겠어요. 시위하러 안 가. 피곤해가지고. 뭘 세종까지 시위하러 가. 근데 워싱턴은 그냥 여의도니까 그냥 가는겨. 근데 워싱턴은 그렇게 멀어도 시위하러 막 엄청나게 사람들 몰려오긴 진짜로? 하거든요. 네, 워싱턴은 워싱턴 진짜 그래요. 가봤어요? 아니 이거 좀 유튜브로 봤죠. 유튜브로. 왜 이러세요? 진짜 그런 건 있긴 있네. 워싱턴 있잖아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잖아. 뉴욕이라든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 근데 이제 워싱턴은 진짜 하긴 세종으로 가면 사실 그런 거는 있긴 있는데 사실 근데 뭐 시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기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대접을 해주질 않아. 있어봤자 피곤만 하기도 하고 뭐 사실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사실 호감도가 많이 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 가는 게 국회는 가는 게 도움이 국회는 되지. 가- 왜냐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감사 해봐. KTX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세종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은 생각보다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근데 국회는- 근데 세종의 진짜 위기는 상가. 그렇죠. 거기 상가는 그래. 분양 안 된 거 많던데. 아주 심각해.
상가가 근데 거기가 맛집들이 많은데 좋은 상가들이 많은데 입점이 안 돼 일부만. 있어. 공실이 너무 많은 게 일단 맞아. 공급 물량이 너무 그러니까. 많고 거기가 이게 다주택복합. 마을이 있잖아요. 네. 마을마다 중간에 상가들을 짓고 중심 상업 지역에 또 짓고 상가가 넘쳐. 아 넘치는구나. 넘치고 수요가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 주말 되면 그렇지. 무슨 소비를 그렇게 할 것이며 맞아. 소득 수준 자체가 아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흥청망청은 아니니까. 흥청망청은 아니죠. 흥청망청 할 수도 없고 어. 무슨 법인카드로 흥청망청하냐고 안 되지. 근데 사실은 저기 옛날에 이제 뭐 여수라든지 울산이나 이런 데 한참 그 산업들이 좋았을 때는 거기는 진짜 소비가 좋았는데 여긴 또 그렇지가 않구나. 거기는 다르지.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포항 같으면 포스코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잘 되는데 여기는 일단 공급이 너무 많고 두 번째 분양가가 너무 비쌌어요. 1층 상가 있잖아요. 맞아. 1층 한 10평짜리 전용 면적 10평짜리 상가가 뭐 10억 가까이 갔다 그래요. 아우, 잘 야. 분양돼. 어. 10억이면 우리 월세를 400만 원 정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어. 그래야 수익률이 한 4%, 5%. 서울은 3% 나와도 투자할 수는 있어. 서울이니까. 희소성도 있으니까 또 자본이득 올라갈 수도 있는데 세종시가 누가 3% 갖고 투자하냐고. 그러면 월세 400을 받아야 되는데 세종에서 400 내고 누가 장사하냐고. 아하. 그래서 내려온 게 뭐 7억 5천. 7억 5천이면 월세 한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최근에는 얼마나 심각하냐면 월세가 70에서 100만 원. 아 그래? 그 10억 정도까지. 기준이었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거의 한 4억 수준. 4억에서 4억 5천 수준까지. 그치. 4억 5천에도 안 팔려. 반토막 났네. 반토막 나도 안 팔리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회 이전한다든지 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까짓건 뭐 10년 내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전고점 회복할 수도 있는데 상가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하고 다른 게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 야. 이게 한 번 꼬이면 10년 지나도 꼬여. 맞아, 그건 그래. 대출이자 내고 분양 월세 안 안 되면 안 나오면 되더라고. 7억, 8억, 10억에 분양받았다가 지금 4억에도 안 팔리면 이거 손실이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지. 근데 있잖아, 좀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있잖아요.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면 아파트 있잖아. 그 앞에 조그만 상가 하나 있었어. 근데 요즘은 뭐 사실 어느 순간부터 진짜 지으면은 밑에 죄다 상가고. 스트리트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느 순간 와 이거 되게 좋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쓱 보니까 이제는 입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다 그냥 그렇고 그런 브랜드들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장사가 쉽게 어쨌든 간 체인지가 사실 업종 체인지가 되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투자할 때는 뭐 나중에 특집 한번 하겠으나 상가 투자할 때는 이제 유효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아파트로 따지면 반경 한 1km 내에 한 500세대 정도, 아파트 500세대 정도가 있으면 편의점 하나 정도 있는 건물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요가 돼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동네에 그렇게 지으면 되는데 뒷다 너무 많이.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근데 건설사들이 근데 상가를 많이 분양하는 게 그게 이익이구나. 세종은 누가 지었어요? 결국에는 LH, 국토부, 건설사들이 들어왔잖아요. 부동산 사장님 말 LH가 공공기관인데 너무 수익을 많이 올렸다. 개발을. 상가를 적게 해야 되는데 상가를 많이 할수록 돈이 되거든요. 아파트는 생각보다 큰 돈이 되지 않아요.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가격을 못 올리는데 상가는 가격을 높게 올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LH가 사실 이제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또 거기서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좀 해보려면 그랬구나. LH 입장은 또 이해가 되지. 우리가 뭐 돈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전국적으로는 아니고 지금 서울 그 주변 신도시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 새로 짓는 오피스텔들은 전부 상가들을 너무 많이 밀어넣어서 다산 신도시도 지금 장난 아니고 그게 2020년, 2021년 이 무렵에 공급했던 물건들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파트를 끼고 있는 상가는 그래도 장점은 있지. 그러니까 수가 많지 않으면 고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공급되는 건 그러니까 문제다. 세종이 조금 문제네. 공급이 너무 많아. 세종이 어떻게 보면 저기 공무원의 도시가 아니라 행정의 도시네. 상가의 도시. 어. 그리고 이게 행정 도시다 보니까 좀 한계야. 그것도 서울 가는 분들 많아요. 아니 그리고 아직도. 뭐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은 이제 겸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사실 되죠. 대기업 다니면서 중간에 뭐 난 저 오뎅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뎅바입니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공무원은 또 그게 안 되잖아. 대기업도 하면 되나? 대기업 돼요. 안 되는 데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데 무슨 오뎅바라. 아 그러니까 결국은 상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분양이 안 되는 더 거네. 분양이 안 되지. 나 옛날에 대기업 다닐 때 겸직했잖아. 뭐? 비디오 가게. 아 그래? 네. 신입사원 때 응. 친구하고 교차로를 보다가 비디오 가게에 나왔더라고.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야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 그래? 생각이 좀 앞서 나가. 그게 앞선 거야? 그때 뭘 하자고 했냐면 배달을 하자. 왜 비디오를 맨날 와서 해야 되냐. 배민처럼 비디오 배달 서비스를 도입을 하자. 넷플릭스가 먼저 되실 수도 있었네. 넷플릭스가 비디오 배달을 시작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김플렉스 될 뻔했는데
정말. 인수를 했어. 그 당시 500인가 1000만 원 주고 인수했는데 하고 나니까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맨날 야근을 시켜. 비디오 가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알바 하나 뒀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청년이 뭘 알겠어. 그때 최저임금이 아마 월 한 40만 원 정도인데 우리는 모르니까 80만 원 줄게 라고 하니까 어떤 젊은 여자애가 오더라고. 얼른 오더라고. 80만 원 달라고. 친구하고 반반 내면 되잖아요. 하니까 적자야.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이불집 사장님이 부르더라고. 총각, 내가 딱 보니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40만 원만 줘도 되는 걸 왜 80만 원 줘? 그러다 망했잖아. 6개월 만에 망했어요. 오늘 뭐 아까 비디오 가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지난번에 그 저기 청라 갔다 와서 내가 이제 컨텐츠가 없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토크박스식으로 옛날 얘기를 끼워놓으면서 고품격 재테크 방송이니까. 야, 근데 이제 사실은 저기 세종이 그런 건 있긴 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지방도시가 좀 활성화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맞아요. 그래도 그나마 저 일본이 좀 살아나는 게 일본은 사실 여행을 다 국내로 갑니다. 맞습니다. 해외 안 가요? 일본은. 네, 일본은 그래서 사실은 저기 일본이 예전에 이제 경제가 좋을 때는 뭐 사이판, 괌, 뭐 하와이 많이 갔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국내도 좋은 데가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경제가 이제 많이 성장했을 때 많은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전 예전에 세종도 한 몇 번 놀러 갔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 세종 좋아요. 좋아. 갈 때마다 좋아. 진짜. 근데 너무 사실 이제 그 행정적인 기능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약간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결부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생각 들더라고. MB 때 무산됐는데 행정기관과 기업이 같이 가는 복합도시를 하려다가 안 됐거든. 복합도시가 됐으면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았을까. 근데 한편에서는 부동산 사장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세종에 그만 혜택 그만 줘도 된다. 이 정도면 됐지. 여기에 더 몰아줘서 제2의 서울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방의 다른 거점 도시들한테도 어떤 뭔가가 혜택을 줘야지. 세종에만 계속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정도만 오면 된다. 아하. 세종시 집값도 이 정도면 된다. 근데 워싱턴이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가는 거, 워싱턴을 기념할 만한 그런 기념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도 행정도시의 어떤 특성을 더 살려서 기념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기념이 것들이 될 만한 있잖아요. 거는 식물원. 아유, 기념이 될 만한 거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워싱턴 같은 경우 역사가 정말 유구한 뭐 사실 이 세종에 비하면 거기는 몇백 년이 된 데고 여기는 근데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세종에 변변한 어떤 그 스포츠 구단이 없습니다. 대전이 있잖아요, 대전. 아이, 대전 대전, 세종 붙어 있는데 뭘? 아이. 대세남. 그게 뭐야? 대전, 세종, 충남 합쳐서 대세남이지 뭘. 아, 오늘 아까 그 요거 하나 모르셨다고 이상한 거 만드시네. 아니 대전 방송 한번 갔었거든요. 대전 KBS 가니까 방송 이름이 대세남이야. 그래서 아, 이 MC가 대세남인가 했는데 왜 대세남이야 하니까 대전, 세종, 충남을 여기서는 대세남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충청도가 이제 살아난 게 사실 이제 대전이 한동안 죽었었어요. 맞아요. 유성온천도 죽고 해서 썰렁했었어. 유성온천 완전 죽었어. 근데 거기가 요즘 살아나는 게 미식 투어로 해서 성심당 네. 대표로 돼가지고 칼국수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칼국수 그래서 맛있어요? 칼국수 맛있어. 대전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종이 좋아. 나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야 정말 좋은 데가 송도, 세종. 그러면 청라보다 좋아요, 안 좋아? 근데 여러 가지 지어놓은 거는 세종이 괜찮지. 세종이 잘 짓긴 했더라. 기품이 있지. 근데 교통이 버스밖에 없어. 그치. 난 KTX 하나 놔주면. 기품이 있는데, 근데 상가가 너무 많다라는 거. 상가 너무 많아. 어쨌든 이제 김만 씨 얘기의 어떤 본론은 역사상 정고점에 비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뚫을 만한 기세는 아직은 없다. 약하다. 정고점이 너무 높았고 아. 한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다. 그래서 거래량은 오르기 전에 많이 늘어났고 호가 올린 거래량을 따라갈 생각은 크게 없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동네 지역 그 주민 정서는 어떻습니까? 동네 주민은 안 만나봤네? 한 번 더 가요? 아니, 얘기 이런 거지. 우리 지난번에 그 저기 송도, 청라, 루원, 그리고 검단 신도시의 나름대로의 그 각축전 이런 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반응을 했거든. 왜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소초에서 방배, 반포 이런 쪽에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자존심 싸움, 뭐 압구정 그리고 노년 뭐 이런 자존심 싸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세종은 자존심 있지. 대세남에서는 세종 넘버원. 그러니까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신축이잖아요. 대전에 근데 약간 좀 구도심이지. 거기가 약간 90년대, 80년대
80년대 때 많이 대전 예.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 가격은 만만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종으로 넘어갔죠. 아하.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세종으로 내려온 분들이 있는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특징이 전세 주고 세종 아파트를 하나 더 사신 분들이 많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대전이나 충남에 계시는 분들은 팔고 세종으로 좀 많이 갔죠. 아하, 거기가 이제 상급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약간 수요 분산? 그래서 세종시 개발 이익을 대전이나 충남은 큰 재미를 못 봤죠. 그래서 이제 세종에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대세남이다. 나름대로 이제 그 충남 쪽에서 우리가 인천에서 이제, 송도가 아하. 대세남에서는 세종. 그래서 나름대로 뭐야, 프라이드가 프라이드가 이제. 있어요. 어허. 그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최고인데. 속마음은 뭐 지금은 약간 겸손해졌는데 2020년 집값 올라갈 때는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조만간에 서울처럼 되는데 어디 껴? 우리 조만간 서울 될 거야. 과천급으로 본 거야, 거의? 과천보다 서울이 된다고 했다니까. 진짜로? 국회가 이전하는데 서울이지. 우리 집값 너무 저평가야. 라고 해서 그 당시에 3억 중반대 분양가가 11억까지 갔다니까. 근데 지금은 좀 겸손해졌지. 아닌가비요? 우리가 서울은 아닌가비요? 이제 이런 분위기지. 어쨌거나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이제 거기 분위기는 조금 지난번에 이제 송도, 청라 이런 것을 약간 희망은 싹트고 있는데 약간 그 악성 상가 미분양들이 조금 악성 발목을 상가 잡는. 미분양은 아주 청라는 상가 분양들 많이 됐어. 청라는 공실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적절하게 배치를 잘 했죠. 그러니까. 근데 세종은 왜 이렇게 많이 지었나 몰라. 그게 좀 아쉽네. 근데 정말 그때 2020년, 21년대 지은 아까 19년부터 그때 지은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때 상가가 많아.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고 아파트는 규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못 대출 규제. 남기니까. 안 남기니까 건설회사들이 그때 뭘 했냐면 상가 많이 있고요. 오피스텔 많이 있고 네. 생활형 숙박시설 많이 있고 지식산업센터 많이 있고 그러네. 그게 지금 다 문제야. 아하, 그러네. 참 이게 정책이. 규제의 역설. 그러네. 정책 하나가 이렇게까지 또 있자. 여러 가지가 또 이제, 김구라 경제연구소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고품격 재테크 방송. 그래, 그럼 좀 마무리로, 지난번에 이거 좋았지? 청라. 기대하세요. 네. 그것도 한번 좀. 세종도 세종시 2027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 2026년까지 대전, 충남 입주 물량 소화되고 나면 세종시 2027년 기대하세요. 잘 될 거예요. 그래. 좀 느네. 늘어나죠? 느네. 한번 오늘 세종편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또 알아봤고, 다음에는 어디? 다음에 또 내가 미션 수행을 했죠. 어디? 검단 신도시와 삼성지구. 검다. 야. 삼성지구 이미 제보 올라왔던 말이에요. 이두 삼성지구 등장했다고 댓글에 있더라고. 맞아. 검당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지금도 이제 운동을 다니는 그런 곳이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여러분들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고 계속 좀 여러분들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